이교수입니다. 이교수예요.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화차 잘 먹겠습니다. 이게 맛이 고춧가루 같은 게 들어있네. 힘을 내고. 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 잘 다녀오셨어요? 네. 엊그제 말씀드렸던 물건입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임장 못 갔습니다. 내일 임장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임장 가실 때 있잖아요, 저한테 보내시라고. 여기 지금 올려준 분은요, 갈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다고. 이분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같이 크로스 체크해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있잖아요, 제가 그거 가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안 가길 잘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신 분은 인천 살거든요. 인천에서 보령 가려고 하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임장금 비도 오는데 뭐 임장 갈 일 있냐고. 미리 그런 것도 체크해 보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2018 요거를 적어야 되겠다. 2018 171 554. 왜 그러냐면 물건을 좀 보면서 무조건 읽어서는 안 되니까. 여기 보시면 지분경매, 공무기지권 해가지고 누가 샀죠? 맹지, 평지, 회장에 있고. 여러분, 이거 보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근데 우리는 이런 것만 한다고. 저런 물건을 누가 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은 이런 걸 사는 사람을 바보로 알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있잖아요, 저런 거 안 써 있는 거 사는 사람을 바보로 알아. 뭘 모르는 사람으로 안다고. 그냥 본인은 모르니까 가방 들고 있잖아요. 이 동네를 10년씩 다닌 사람도 많아. 경매한다고. 학원 보통 여기 오시는 분 중에 4군데 5군데 다니시다가 오신 분도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저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얘기하다가 그냥 안 해요. 안다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가방을 들고 학원을 5군데 6군데씩 다니겠어요? 뭐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안 가르쳐줘. 저 학원 가면 가르쳐줘. 하고 또 가면. 여러분, 이 소송으로 해가지고 진짜 해본 선생님은요, 대한민국에 이 손가락에 없어요.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 진짜 소송을 해보고 진짜 이걸 풀어오는 사람이 없다. 이론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물건은 그냥 없어지는 물건으로 알아요. 왜 없어지는지. 근데 허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인데 1200만 원짜리를 1500에 사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5, 35, 30%잖아요. 원래 떨어지기를 20 몇 프로죠? 이 정도에 산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5천만 원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5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1,500만 원짜리 사가지고 5천만 원 정도면 해볼만 하잖아. 나는 이 정도 아니면 있잖아요. 5천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 사가지고 4,700만 원에 사가지고 5천만 원 받는 사람도 봤어. 송달료, 인지, 교통비, 밥 먹은 거보다 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세금도 내야 돼. 등기비도 있고. 나중에 보면요, 자기 돈 500 썼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번에는 잘 배웠다. 다음에 잘해야지. 그리고 또 아파트 사. 똑같은 거. 그때는 조금 머리가 돌아가지고 500만 원 남는 거 한다고. 그 이상은 안 나와요. 경쟁률 때문에. 근데 이런 물건은요, 단독이에요, 그냥. 원래 돈 벌려면 단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떤 물건인지. 한 명, 단독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물건의 내막을 쭉 다 한 다음에 아까 그 질문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모든 물건을 선택하실 분야 나중에 또 알려줄 거예요. 태인 경매가 제가 여기랑 옛날에 좀 관계가 있었는데 꼭 이거 안 하셔도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인 경매가 물건을 이렇게 초이스하기가 좋아요. 태인 경매가 사진부터 봅시다. 항상 사진부터 보셔야 돼요. 전체 분위기. 자, 봅시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좋다는지 처음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부잣집이라고 이런 상석과 비석이 있고요. 보통 이런 거 없거든요. 관리가 좀 돼 있는 거 같이 보이죠? 바로 이런 물건을 보시면 상석과 비석도 없는 덩그라니 요 묘만 요거 혼자 가기엔 좀 무섭습니다. 여긴 그나마 옆에 집이 좀 있어서 그런데 가다 보면 왠지 무서워서 그냥 집에 왔다 이런 분이 되게 많아요. 나 근데 또 비도 와. 물어볼 때도 아무도 없는데 산책하게 보이긴 보이는데 왠지 무서운 생각이 확 들면서 내가 이런 거 해서 뭐하나 싶어가지고 집에 온다고. 그러니까 혼자 가면 안 돼. 이게 허들이에요. 거기에서 이거 아무리 가르쳐 줬는데 안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유가 뭐냐면 무서워서 못 하겠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단독인 거예요. 20 몇 프로에도 단독인 거예요. 이런 물건 하셔야 돈 버는 거예요. 오늘 이거 처음 오신 분들 이거 본 것만으로도 지금 여러분이 돈 본 거라고 이런 거 있다는 거 아는 것만으로도. 자, 다시 봐요. 자, 요가 좀 몇 개 더 있어요. 왜 이렇게 사진이 많냐면 아까 번호가 4번이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4번이 묘고 나머지들은 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 묘 있는 걸 사는 거야. 그 중에. 등기부등본 봅시다. 두 번째 보는 게 등기부등본이에요. 무슨 물건을 찾을 때 검색 기능은 나중에 가르쳐 줄게. 검색해가지고 제일 먼저 좋은 거를 다 뭐든지 눌러보고 등기부등본 눌러보고 사진 보니까 안 좋더라 이런 거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먼저 사진으로 봤을 때 마음에 들면 그 다음부터 세밀하게 들어가시라고요. 등기에 들어가는데 제일 뒤쪽에 가면 요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제가 등기 요약 열람하는 방법을 또 알려줄 거예요. 요런 등기인데 타 공유자가 지금 4명이에요. 자, 김태희라는 사람한테 지금 강제 경매가 된 거죠. 여기 김태희. 그러면 이 씨가 4명이 식구같이 보이죠. 이제 식구같이 보이죠. 나이대가 보니까 한 명이 05년생이야. 05년이면 2005년 얘기하는 거죠. 애기. 이렇게 해서 4명이 딱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요. 여기부터 읽어봅시다. 다시. 임야고 토지 지분이고요. 24%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30% 이하까지는 잘 안 가요. 우리가 30에서 40%대에서 사시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면 2대 1대.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알겠죠?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내가 사겠다 그러면 너무 욕심 부리면 이런 물건 주인 없는 것 같지만 눈여겨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자, 분묘 수기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불분명. 불분명이면 써놓지 말던지. 이걸 써놔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하셔야 돼. 그냥 보통 경매한다는 사람은 다 도망갔어 지금. 그런데다가 묘지야. 더욱 안 가죠. 꽃길에는 돈이 없습니다. 꽃길에는 절대로 돈이 없어요.
지분 매각이며 공유자 우선 매수 이런 거는 뭐 그냥 하고, 지적 공부상 심지어 맹지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내가 문사철 공부하고 사고하라는 거야. 여러분 어차피 묘지, 여러분이 묘지 옆에다가 여러분 묘지 쓸 거야? 내가 지분 사가지고 묘지 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 질 거예요? 그럼 맹지든 말든 뭐가 관계 있어? 맹지가 더 좋지. 잘 생각해봐. 이것도 생각을 해야 아는 거야. 가만 생각하면 나 그거 맹지라서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맹지가 더 좋다니까. 거기다가 집 질 거냐고, 묘지 옆에. 그죠? 도로가 있던 없던 묘지가 있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주의 통행 토지권에 의해서 막을 수도 없어. 법으로 해도 내가 이겨. 내 땅까지 걸어가는 건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으니까 없어도.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플러스 맹지까지 있으니까 더 좋죠. 나 같으면 그거 하겠다. 맹지. 그걸 왜 피하냐고. 맹지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온다니까. 아마 이거 맹지가 빠졌으면 2명은 왔을 거야. 근데 맹지까지 써 있으니까 바로 포기해요. 근데 사고하시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맹지나 도로 있는 거나 똑같아. 맞죠? 집 질 때 도로 필요한 거잖아. 묘지 거기 내 땅 있다고 여러분 묘지 앞까지 차 갖고 들어갈까요? 거기까지 막 승용차 막 몰고 묘지 바로 앞까지 막 들어갈 일 있냐고. 걸어가시면 되지.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돼? 여기서 이제 힌트를 해. 분묘기지권 성립 있는 거 플러스 맹지까지 눌러. 그러면 그게 내 거야. 집 질 일 없잖아. 본권 부동산 지목은 임야로서. 여러분 여기 임야가 좋아요? 전답과가 좋아요? 임야가 좋은 거야. 묘지가 있는데 전답과면 농지증 나오기 거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선배 중에는 농지증 받으신 분도 있어. 보고한 거예요. 뭐냐면 땅이 이만한데 묘지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생각한 거야. 이렇게 잘라달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나도 묘지로 해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현물 분할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리 그렇게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 사고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축적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을 때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걸 보다 보면 물건을 딱 보면요. 아, 요거는 다른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안 들어오겠다. 요거는 앞으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 물건을 내가 몇 회에 입찰을 참여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 공부하는 우리 같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오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먼저 선방을 날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사고해야 돼요. 임야, 그러면 임야만 다 갈 거 아니야. 또 임야 그러면. 그러면 전답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저번에 강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때 그분은 실제 가보니까 땅이 넓은 거야. 그 한 귀퉁이에 묘지가 있어서 가만히 지적도를 보고 이렇게 잘라달래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잘랐어요. 그럼 되죠? 현물 분할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묘지가 있는 지역에 현물 분할을 해가지고 그냥 공터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묘지로 써도 되고 가까우면 아니면 가정묘로 팔아도 되겠죠. 이 300평 이내에 묘짜리 여러분 금값입니다. 시세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묘지를 안치시키는 게 허가제가 아닙니다. 묘지 앉혀놓고 신고제예요.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묘지 자리가 있다. 부동산 내놓으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왜 그러냐면 산이나 이 시골에 가면 묘지 자리 그러면 보통 작은 게 10,000평이에요. 묘 5평도 안 되는 거 쓰려고 그죠?
만평을 살 수는 없잖아요. 도로도 없는 이상한 막 숲을 우거지고 막 한 거. 근데 묘지 쓴 자리는 가보면은 어때요? 아까 보시는 것 같이 나무도 없고 언제든지 그냥 바로 묘지 쓸 수 있는 자리고 누가 봐도 이상이 없죠. 묘지 근처에다 묘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도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묘지를 현물 분할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왜 하는지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양을 보고 지적도에다가. 그래서 임장 가는 겁니다. 임장 가서 묘지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내가 이게 현물 분할을 해야 되겠다, 대금 분할을 해야 되겠다,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형태를 보고 하시는 겁니다. 자, 본권 부동산의 지목은 임야로서 현황도 대부분이 소나무 등 수목이 우거져 임야이며 본권 부동산 내부에 제시외 전주시 종중 분묘 5개와 비석들이 설치되어 있음. 하부는 대나무 숲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구릉지 일부, 분묘 3기, 분묘 앞부분에 매실나무로 보이는 묘목. 뭐 좋은 소리가 안 써 있어. 아무튼 읽는 순간 있잖아요. 읽기도 싫어. 앞줄만 딱 읽으면 에이 됐어 하고 마는 거 중에 내가 이걸 왜 해.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보는 순간 거꾸로 사고하시라고. 아, 아무도 안 들어오겠구나. 이런 것만 해야 돼. 이런 것만. 이 사고를 하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문사철 책을 인문, 역사, 철학서를 읽고. 제가 주식을 왜 하라 그러냐면 주식으로 있잖아요. 돈 안 벌어도 돼요. 10만 원 갖고 매일같이 있잖아요. 장난 삼아서 해도 있잖아요. 왜 밝아지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밝아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해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홍콩 시위 사태가 내 돈 버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홍콩 민주화 돼가지고 85%의 그 점유율을 갖는 이러한 그 구의원 선거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여러분 이런 돈에 안 걸리면 있잖아요. 쳐다도 안 봐. 근데 돈이 걸리잖아. 밤에 갑자기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왜 나스닥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쳐다보냐고. 미국 주식이. 그죠? 아침에 난 눈 뜨자마자 뭐부터 볼 것 같아요? 눈 딱 뜨면 핸드폰 옆에 있는데 뭐부터 볼 것 같아? S&P 나스닥 올랐나? 딱 봐. 올랐어. 그러면 에이 오늘 돈 좀 벌겠는데? 근데 딱 보니까 1% 하락이야. 그러면 아 오늘 조금 해야 되겠다. 오늘 돈 조금만 넣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뉴스를 딱 읽어보면요. 아 오늘 지수 개파락으로 그냥 빠지겠는데? 오늘 한 10시쯤 9시부터 10시까지는 쉬어야 되겠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10시에 얘네들이 회복하는지. 여러분 왜 10시에 볼까요? 그때부터 준비하는데 그 중국 주식이,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1시간 차이 나죠. 시간. 중국 주식이 우리나라하고 커플링이에요. 동조현상이 난다고. 중국이 올라오면 우리나라 오르고 그러는데 시작하면서 중국이 쭉 올라가고 있어. 그럼 우리나라 쭉 빠졌다가 있잖아요. 그 시간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막 올라가. 그때 사야지. 이런 눈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주식도 그런데 이 경매도 똑같다고.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나중에 보여줄게요. 요거 하나하나를 다 읽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등기입니다. 사진하고 등기. 정밀하게 볼 때 이거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 물건 찾는 중이니까 사진하고 등기부등본 보시고요. 여기를 한번 쫙 보세요. 시의 동이야. 산이지만 여러분 면이나 리드가 아니고 시하고 동이야. 그러면 같은 임야래도 가격이 다르죠. 인기가 다르잖아. 이 물건 좋잖아. 감정가가 5천만 원인데 유찰이 쭉 30%씩 되면서 6월 달부터 쭉 떨어졌습니다. 가격 봐도 땡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요 모습을 잘 보세요. 이런 걸 하셔야 돈 버는 겁니다. 요거는 좀 이따 내가 알려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여기 봅시다. 대천 톨게이트 남서측이고
시에 있고 주변에는 농가주택이 혼재하고 농경지대고 아무리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 한번 보세요. 도시지역, 자연녹지, 준보전산지 전체적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죠? 심지어 눈에 까시래. 이런 말이 굉장히 좋은 거야. 안 들어오니까. 분묘 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분묘 기지권을 지금 머릿속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상상하시는 분이 있어.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 분묘 기지권은 우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 토지를 사시면서 묘지 사셨어? 묘지 산 게 아니잖아요. 토지 산 거죠. 분묘기지권은 내 토지 위에서 그 분묘를 평온하게 오랫동안 수호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왜? 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땅을 샀다 그러면 내가 분묘기지권에 신경 쓰셔야 돼요. 지분을 산 게 아니고 이 묘지 있는 땅의 전체를 샀다면 분묘기지권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는 지분을 샀잖아요. 왜 분묘기지권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냐면 지분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리를 갖고 있어요. 내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 자, 내 땅을 공유물 분할을 해주십시오 하고 판사님한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내면요, 판사님은 분묘 기지권이 성립됐냐 안 됐냐, 분묘 기지권에 관련된 토지 인도 및 묘지 철거 소송이죠. 결국 분묘 기지권 소송은 그거잖아요. 분묘 기지권 소송이 아니고 토지 인도 및 묘지 이전 소송이야. 그죠? 근데 내가 언제 묘지 이전해 달라고 그랬냐고. 그죠? 묘지 그냥 있으라고. 그냥 공유물 분할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묘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에서의 건물의 역할을 하죠. 분할할 수 없는. 우리 공유물 분할 소송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대금 분할이 원칙이 아니고, 원칙은 그냥 땅이 있으면 뚝 잘라가지고 네 지분만큼 가져가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자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금 분할한다 그랬죠. 그러면 묘지가 위에 있으면 밑에만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나는 달라 그러면 묘지 저 뒤에 있다고 앞에 도로 있고 막 있는 좋은 땅 달라 그러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내 땅을 밟고 가야 되니까 안 좋으니까 협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금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나오는데 그 묘지가 자기 아버지 묘야. 그러면 그 땅을 갖다가 대금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 의해서 제3자가 만약에 가져간다, 경매에 나와서. 그럼 그 묘를 계속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 휘말리게 되겠죠. 복잡해지죠. 그리고 아버지 계신 땅을 남한테 주고 묘지만 덜렁 갖고 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 특히 유교나 불교인 집안 같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묘지의 비석을 왜 자세히 쳐다볼까?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앞쪽에 십자가가 있는지 마크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제일 좋아하실 묘지는 불교 표시 만자 있던지, 알겠죠? 아무것도 없던지. 기독교나 천주교는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분은 유교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죠? 유교고 불교인 집안이 우리가 매수할 묘지입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는 있잖아요. 묘지를 수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소송에 휘말리면요. 그냥 이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대금 분할로 실제 가.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그 땅을 타 공유자가 그 식구들이 사는 게 좋잖아요. 대금 분할 가는 것보다. 그래서 묘지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이 등기부등본상에 이름이 이씨야. 그러면 가면 뒤에 이름 있잖아요. 그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이름이 그 뒤에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딱 갔는데 이씨인데 뒤에 가서 보니까 다 김씨야. 전부가. 그러면 남의 집 묘잖아, 그건. 그걸 갖고 지금 분명 이거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묘지를 지켜야 안 지켜요? 아버지 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묘 할 때 임장을 꼭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와 식구 관계를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설명드렸어요. 이분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천천히 봅시다.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합니다. 봤죠? 매력적이긴 한데 몇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975년 협의 분할 상속되어 2017년 이상열 지분이 다시 상속되었습니다. 뭐 복잡한 관계, 이씨 이렇게 또 누가 죽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대의 등기되었습니다. 72년생 늦둥이인가? 막 혼자서 이렇게 사고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때 있잖아요. 건성건성 하시면 안 돼요. 이분이 하듯이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내가 보여주려고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분이 옛날에 보여준 거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 거 하는 거 가족 계보도를 적었는데 뭐 8시간인가 만들었다고. 그때 잘 모를 때 사가지고 돌아가신 분 있는 걸 사가지고 죽은 사람의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은 사람이 또 죽었어. 여러분 그러면 소송 참 오래 갑니다. 그 사람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보정서 받고 뭐 하다 보면 그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잘못 물건을 샀더니 아무거나 샀더니, 그래서 아무거나 산다 그러는 거예요. 물건만 좋다 그래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 뭐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하면 안 되고, 타 공유자가 몇 명이 있는 물건인지, 타 공유자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과연 내 물건을 사줄 경제적 능력은 있는지, 이런 모든 관계가 내 머릿속에서 사고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내가 사고하고 또 질문하고 생각해보고 그러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번에도 여름에 특강에 오신 분이 한 분 있어. 이거 안 들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그분은 안 끊고 가셨으니까 등록을 안 하고 가셨는데, 특강 끝날 때쯤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하나 뭘 샀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신경질 난 목소리로 사건 번호를 확 부르더라고요. 뭔가 자기도 이상한 거야. 특강 듣고 나니까. 뭔가 자기 물건이 잘못됐다는 게 느껴졌나 봐. 그래서 나 딱 쳤어. 딱 보니까 저도 끔찍하더라고요. 타 공유자가 10명. 10명 중에 10명 다 죽었지. 10명이 그 사람 알죠? 같이 왔어. 맞아. 같이. 다른 분인데 그날 오셨어. 10명 맞죠? 말해줄까 그러다가 그 사람 너무 뭐냐면 집에 못 갈 것 같더라고. 지방에서 오셨는데. 전라도에서 오셨거든. 이게 다 돌아가셨는데요. 맨 처음에 못 알아듣더라고. 그치? 여러분,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없는 분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그러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10분이면요, 자녀까지 해가지고 한 150명 내지 100명 나올 거예요. 송달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한 사람 앞에 4번 보낸다 그래도, 5번 보낸다 그래도 2만 원 곱하기 송달료만 한 30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잔금 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볼 땐 냈어. 그죠? 그날 아쉬워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돼요. 그 물건을 싸다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알고 피해서 사셔야 돼요. 물건이 아무리 사진상으로 좋고 등기부등본상에 좋고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그 물건은 그냥 임야예요. 그냥 임야. 위에 아무것도 제한 물건도 없고, 그분이 볼 때는 묘지가 없으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산 토지 위에 건물도 없으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산 물건 토지 위에 건물이나 묘지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야 좋아하시라고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한 달만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달 지난 다음에 또 묘지나 건물이나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물건이 좋아 보여.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그 물건이 좋아져가지고 그 물건을 또 얘기해, 나한테. 왜 6개월씩 공부하냐면, 끊임없이 저한테 듣다 보면 끝날 때쯤 되면요, 그 물건이 굉장히 좋아 보여. 그때 되면 사시면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자꾸 들으니까 바뀌죠? 바뀌어야 된다고. 그게 이런 묘지를 보고 있잖아요.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 돈 냄새가 이렇게 나야 돼. 그러면 그 물건이 이제 돈이 진짜 돼요. 근데 지금도 보면 왠지 자신이 없고, 그 묘지를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 사지 말라고. 아직 안 사면 되잖아. 그죠? 그럴 땐 공부하시라고. 근데 공부하다가 이런 게 느껴져. 요거 봐라, 저런 거 사면 돈이 되네. 그러면서 갑자기 탁 이러면서 쉬는 시간에 저한테 딱 와가지고 귀에다가, 선생님, 제가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알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분은 그때부터 돈 벌어요. 꼭 깨달은 사람은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꼭 하고 뜬금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분이 있어요. 진짜 많다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르쳐봤는데 그 패턴이 있다니까. 딱 걸어가지고 이래요.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선생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어제 밤부터 지금 한숨도 못 잤다는 거야. 10시부터 막 동영상을 보고 막 했는데 지금 30몇 강을 봤는데 선생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소리를 똑같이 하는데, 그 강의장에서는 몰랐는데 집에 와가지고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동영상을 잠깐 한번 돌려서 보면 뭐가 느끼는 것 같은데, 새벽 1시에 뭔가를 느낀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이제. 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아침 7시예요. 나한테 걸어가지고 뭘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하필이면 내가 주식을 9시에 하는데 자기 딴에는 9시가 좋은 것 같은 거야. 업무 시작 시간이잖아. 내가 세상에 제일 바쁜 시간이 9시야. 9시에 딱 걸면 심지어 전화 안 받아버려. 밀어버려 이렇게. 너무 바빠서. 근데 받았어요. 이러고, 제가 뭘 알았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 그분이 지금 돈 벌고 있어. 알은 거예요. 알았죠? 진짜예요. 지금 이 동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있어. 그 얘기 하신 분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알고 나면요, 또 다시 공부해요. 그러면 또 알았어요. 지금 이런 물건 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뜨뜻합니다. 1,500만 원 주고 샀는데 5천만 원 받을 게 있어. 말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하는지도, 공격과 방어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협상장에 갈 때 여러분 자세가 어떨 것 같아요? 내 말 그냥 들으세요 그래요. 제가 협상하러 가면 있잖아요. 제 거 사주세요 막 그런 표정이 아니고, 뭐라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대로요. 그거 안 살래요, 예를 들어서 그랬어. 그러세요 그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거 살래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러세요 그래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도 가시면 그런다니까. 뭐 이거 안 사시면 이거 뭐 소송을 당할 거고 그러면은 이게 날라가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분 다 알아 거기 나올 때. 그러니까 그런 거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말고, 나는 그 가격에 못 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000원 얘기했는데 4,000이라 그러면 이러세요. 5,000이라고. 그리고 그냥 오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있고 빼줄만 하면 빼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공부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법으로 하는 이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한 데서 한치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언제는 이렇게 되고 언제는 뭐 안 되고 이게 아니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맨 처음에 어떤 프로세스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